늦가을의 바람이 서늘하게 골목을 훑고 지나갑니다. 바람 끝에는 젖은 흙냄새와 겨울 문턱의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영숙은 그 바람을 맞으며 현관 앞에 놓인 낡은 가방을 여닫습니다. 가방 안에는 붉은색 고무장갑과 스테인리스 대야용 주걱이 가지런히 들어 있습니다. 매년 같은 준비지만 손끝이 조금씩 떨립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었지만 이젠 마음 때문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여보, 얼른 나가야지. 엄마 기다리시겠다. 동철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날이 당연한 의뢰라도 되는 듯 말이죠. 영숙은 대답 대신 장화끈을 단단히 묶습니다. 입안에선 말이 돌다 멈추고 그 자리에 묵직한 숨이 고입니다. 차 시동이 걸리자 김이 피어오르고 그 안에 영숙의 표정이 잠시 흐릿해집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잎을 모두 떨군 나무들과 거무스름한 논밭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햇살은 무심하게 비추고 그녀는 그 속에서 작게 움츠러듭니다. 시골 마을로 들어서자 정분의 집 지붕에서 김이 솟고 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커다란 고무대야가 줄지어 놓여 있고 배추들이 염분에 절여진 채 하얗게 빛납니다. 지은은 이미 도착해 고춧가루를 섞고 있습니다. 손끝이 빠르고 얼굴엔 땀이 맺혀 있습니다. 정부는 허리를 펴지도 않고 지시를 내립니다. 배추는 내가 다 절였으니 너희는 손만 놀리면 돼. 그 소리에 영숙의 동작이 순간 멈춥니다. 말 한마디가 공기처럼 가볍지만 가슴엔 돌처럼 내려앉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속에는 수십 년 쌓인 권위와 피로, 그리고 이름 모를 힘겨움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꾸 없이 다시 손을 움직입니다. 배추 한 장 한 장에 양념을 바르며 손끝으로 묻어나오는 매운 고춧가루 냄새를 삼킵니다. 찬바람이 마당을 가로지르고 그 바람 사이로 김장 냄새가 진하게 퍼집니다. 고무장갑 안의 손은 이미 물에 젖어 차갑지만 영숙은 묵묵히 일을 이어갑니다. 머릿속엔 말들이 흩날리지만 입 밖으로 내면 더 서글퍼질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남편의 눈길, 지은의 웃음이 섞인 공기 속에서 영숙은 자신이 어딘가 꼭꼭 눌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 해의 김장이 어김없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마당의 찬 기운과 함께 그녀의 마음도 서서히 굳어갑니다. 그러나 그 굳은 마음 속에는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피어나려는 듯 꿈틀거립니다. 그것이 분노인지 체념인지 혹은 오래된 슬픔의 변형인지 그녀 자신도 아직 모릅니다. 다만 또 한 번의 김장날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김장이 중반쯤 진행되자 마당 한켠에서 나무 타는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정분이 굵은 장작을 던져 넣으며 가마솥에 불을 지핍니다. 장작불이 퍽퍽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곧 뜨거운 김이 솟구칩니다. 그 위로 퍼지는 수육 냄새가 공기 속을 가득 채우자 며느리들은 잠시 서로 얼굴을 마주봅니다. 허기가 밀려드는 순간 지은은 마른 입술을 한번 합고 영숙은 입가를 다문 채 무채를 뒤적입니다. 붉은 양념이 손가락 틈새마다 스며들어 따갑게 짓눌립니다. 그러나 영숙은 물 한 번 묻히지도 않습니다. 일은 멈출 수 없고 멈추면 마음이 더 불편할 것 같아서입니다. 고춧가루 냄새와 수육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마당 가득 흐릅니다. 그렇게 김장일은 여전히 무겁고 냄새는 묘하게 따뜻합니다. 우리 아들 배고프겠다. 동철아, 이리 와서 좀 먹어라. 정분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울립니다. 수육을 건져낸 그녀는 식칼로 고기를 능숙하게 썹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사이사이로 윤이 반짝거립니다. 그녀는 그 고기를 접시에 담으며
흐뭇한 표정을 짓습니다. 영숙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 손끝을 쫓아갑니다. 정부는 수육 한 점과 김장김치를 정성스레 접시에 얹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일을 잠시 멈춘 동철이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정분이 아들을 향해 웃으며 말합니다. 이거 엄마가 직접 절인 배추야.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잖아. 그러며 젓가락 끝으로 고기와 김치를 함께 집어 그의 입에 넣어줍니다. 방 안의 온기는 마당에 찬 바람과 전혀 다른 결입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마당에서 가만히 바라봅니다. 손끝에서 양념이 뚝뚝 떨어지지만 눈은 그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 어딘가 깊은 곳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김치 한 조각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서운함과 세월이 담긴 경계선처럼 느껴집니다. 지은이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형님, 이따 같이 먹어요. 그러나 그 말이 공기 속에 녹기도 전에 정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너희는 그거 다 버무려 놓고 들어와. 아직 반도 안 끝났잖아. 그 목소리는 날선 칼처럼 공기를 베며 며느리들의 등을 세웁니다. 영숙의 손이 다시 움직이려 하지만 이미 몸은 굳어 있습니다. 빨간 김칫국물이 손목을 타고 팔까지 흘러내립니다. 그 뜨거운 액체가 마치 열기처럼 가슴까지 번집니다. 고무장갑 안은 끈적이고 눈가가 화끈거립니다. 마당의 웃음소리와 방 안의 정다운 기척이 뒤섞이며 영숙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소음이 생겨납니다. 그날 보이지 않던 참음의 끈이 살짝 떨립니다.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단단하게 조여있던 매듭이 느슨해집니다. 찬바람이 스쳐가도 이제는 그저 차갑지 않습니다. 그 바람 속엔 오래 눌러왔던 마음의 불씨가 숨어 있습니다. 김장이 절반 가까이 끝나갈 무렵 영숙의 손놀림이 느려집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양념을 바르다 말고 그녀는 문득 손끝을 멈춥니다. 고춧가루 냄새가 진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뿌연 기억 하나가 슬며시 떠오릅니다. 첫 김장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젖은 손끝이 시렸습니다. 서툰 솜씨로 김치를 버무려냈지만 정부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입맛엔 싱거워. 이런 건 못 먹지.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김치를 통째로 고무대야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붉은 고춧물이 흙바닥에 떨어지며 번졌고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굴욕과 당혹감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 명절마다 정분의 집 부엌은 전쟁터였습니다. 새벽부터 솥에 차를 끓이고 반찬을 나르고 그릇을 닦으며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동철은 늘 그 옆에서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흘린 땀방울을 본 적도 그 손을 잡아 위로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가 한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고생 많으시지. 그 한마디가 영숙의 가슴 한켠에 오래 꽂힌 채로 단단히 굳어갔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지켜온 세월을 떠올립니다. 성실하게 말없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한 번쯤은 자부심을 느껴봤어야 했는데 정작 돌아보니 그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쿡 찌릅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배추를 버무리던 영숙의 손끝이 점점 굳어갑니다. 양념은 줄지어 번지고 고춧가루 냄새보다 더 짙은 서러움이 코끝을 찌릅니다. 손을 멈출수록 숨이 가빠지고 마당의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듭니다. 저 멀리서 정분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은아, 그거 좀 더 넣어라. 맛이 살아야지. 그 웃음소리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기억의 상처에 불을 붙이는 듯
날카롭습니다. 영숙의 눈길이 잠시 방 쪽을 스칩니다. 거기엔 여전히 느긋한 동철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순간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립니다. 배추 한 포기가 대야 안에서 미끄러지며 흙탕물에 떨어집니다. 튄 국물이 앞치마에 번지고 그 붉은 자국이 마치 오랜 세월 눌러온 분노처럼 번져갑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꿈틀거립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더 이상 이 마당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버텨온 세월보다 다가올 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손끝에 양념이 굳어가듯 마음 한켠도 서서히 굳어갑니다. 그리고 그 굳음 속에서 조용한 결심이 아주 작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 무렵 마당에는 이미 김장대야가 빼곡히 줄을 섰습니다. 절인 배추들이 층층이 쌓여 있고 붉은 양념은 곳곳에 튀어 마당 바닥을 덮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의 어깨는 무겁게 처졌으며 장시간 이어진 노동의 냄새가 공기 속에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바람은 차갑지만 이마에서 흐른 땀은 식을 틈 없이 다시 번지며 그들의 얼굴을 적십니다. 지은이 장갑을 벗으며 한숨을 길게 내쉽니다. 이게 가족이긴 하냐? 작은 목소리라 누구도 듣지 못할 것 같지만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영숙의 귀에 닿습니다.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없이 대야 옆에 절인 배추 더미를 들어 다른 쪽으로 나릅니다. 발밑에 흙이 눅눅하게 젖어 있고 발자국마다 찐득한 양념이 따라붙습니다. 마당 한쪽 그늘 아래서 정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며느리들을 지켜봅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로 그거 좀 더 빨리 버무려. 아직 반도 못했잖아. 라는 말만 던집니다. 힘이 빠진 며느리들의 몸은 잠시 굳었다가 다시 움직입니다. 마치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오래된 습관처럼 그들은 조용히 손을 놀립니다. 그 옆에서는 동철이 수육 접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또 한 점의 고기를 입에 넣으며 엄마 역시 손맛이 다르네. 라고 웃습니다. 정부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장면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익숙하게 재현됩니다. 그러나 그 그림의 안쪽에는 며느리들의 굳은 어깨와 절인 배추의 짠내가 깔려 있습니다. 지은이 눈짓으로 영숙을 바라봅니다. 무언의 말이 담긴 눈빛입니다. 이제 그만 참아요. 그러나 영숙은 짧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는 부드럽지만 깊은 피로와 체념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어딘가에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불씨가 작게 반짝입니다. 지은은 그 표정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잠시 마주쳤다가 멀어집니다. 대야 안으로 손을 다시 넣자 양념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파고듭니다. 처음엔 따가웠던 고춧가루가 이제는 무덤덤하게 느껴지고 그 차가움 속에서 영숙의 마음도 서서히 굳습니다. 배추를 버무리며 묘한 생각이 스칩니다. 이 김치를 먹는 사람들은 결코 이 무게를 알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분의 잔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마당의 공기는 점점 눅눅해집니다. 며느리들의 손에서 떨어진 땀방울과 김칫국물이 땅바닥에 섞여 흘러갑니다. 그 젖은 땅 위로 미세한 흙먼지가 뭉쳐 있고 그 사이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스며듭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서운함이 아니라 오랜 세월 눌러온 분노의 잔향입니다. 마당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냄새를 퍼뜨립니다. 차갑지만 어딘가 뜨겁고 무겁지만 이상하게 가벼운 냄새입니다. 영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지만 따뜻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들의 한숨이 그 햇빛 아래서 천천히 섞이고
마당에 젖은 땅은 조용히 그 한숨을 삼켜버립니다. 김장이 끝난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낮 동안의 부산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찬 공기만 남았습니다. 영숙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은 희미하고 손등엔 붉은 자국이 군데군데 번져 있습니다. 고무장갑 안쪽에서 쓸리고 뜨거운 김치 국물이 스친 흔적입니다. 그녀는 그 손등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얼룩처럼 남은 상처가 오래된 세월처럼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아직 정분의 움직임이 들립니다. 마당의 김치통들이 덜그럭거리고 비닐이 문지르는 소리가 납니다. 창문 사이로 비친 정분의 모습은 익숙합니다. 한 손엔 손전등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론 김치통을 분류합니다. 이건 우리 아들 거, 이건 지은이네 거.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영숙의 가슴이 한순간 쿵 내려앉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이어지고 이내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닫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때 휴대폰이 미약하게 울립니다. 화면에는 수미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통화를 받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응, 이제 조금 쉬려고. 엄마, 근데 왜 늘 남의 눈치만 봐? 아빠도 할머니도 이제 그만 신경 쓰면 안 돼? 수미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따뜻합니다.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들어옵니다. 영숙은 입술을 달싹이지만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말 대신 김칫국물에 절여진 손을 바라봅니다. 손끝에 남은 소금기를 천천히 닦아내며 짧은 숨을 한번 내쉽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 속에 작은 빛이 스칩니다. 그건 화도 원망도 아닌 낯선 결심입니다. 지금까지 꾹 참으며 살아왔던 세월, 말 한마디 삼키고 돌아섰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모든 기억이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한 가지 생각만 남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자. 그 짧은 다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히 자리를 잡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지만 그 속삭임은 오래된 습관보다 강합니다. 영숙은 천천히 손을 포개며 무릎 위에 올립니다. 손등의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견뎌온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창밖에 바람이 스며들자 촛불이 흔들립니다. 그 불빛 아래서 영숙의 표정이 바뀝니다. 무기력했던 얼굴 대신 어딘가 단단하고 잔잔한 빛이 맺혀 있습니다. 정분의 목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합니다. 내일 다시 시작될 마지막 김장을 더는 같은 방식으로 끝내지 않으리라는 마음이 이미 굳어 있습니다. 오래 참았던 끈이 이제 완전히 풀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 그녀의 숨소리가 고요하게 울리고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하나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 준비는 단순히 다음 날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굴레를 엎을 나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마당에는 서늘한 김칫국물 냄새가 짙게 꽉 들어차 있습니다. 밤새 살얼음이 낀 고무대야 위에는 붉은 빛이 엷게 감돌고 정부는 이미 두꺼운 겉옷을 걸친 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치통 4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하나하나 뚜껑을 열며 확인하는 눈빛엔 만족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은이네 거, 저건 영숙이네 거.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합니다. 이건 우리 동철이 거고. 정부는 나머지 한 통을 슬그머니 뒤로 옮깁니다. 마당 끝 장독대 뒤쪽에 빈자리를 찾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면서 중얼거립니다. 이건 집으로 가져가야겠다.
그래야 우리 아들 먹을 김치가 모자라지 않지. 영숙은 마당 입구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손엔 아직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어제의 짠내와 따가움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눈길이 정분이 손길에 머무르다가 이어서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발자국마다 흙이 눅눅하게 묻고 그 소리가 바람에 섞여 희미하게 울립니다. 정부는 그녀의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고 돌아섭니다. 왜 그래? 거기 놔둬. 무거워. 그러나 영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김치통 앞에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눈빛만은 고요합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공기마저 묘하게 정적입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김치통을 단단히 잡습니다. 몸을 낮추었다가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순간 묵직한 통의 무게와 함께 긴 세월의 무게가 어깨로 쏟아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김치통이 허공을 가르며 뒤집힙니다. 푸드덕 퍼붓듯이 붉은 김칫국물이 마당 위로 쏟아집니다. 배추잎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양념이 장화와 담장에 튑니다. 흙바닥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고 마당은 혈관처럼 번진 색으로 뒤덮입니다. 공기 중엔 소금기 섞인 냄새가 강하게 올라옵니다. 정부는 잠시 말을 잃은 채 그 자리를 굳어 심습니다. 눈동자가 커지고 입술이 가늘게 떨립니다. 영수가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 소리는 기운이 빠져나간 듯 허공에서 맴돌 뿐입니다. 동철이 방 안에서 뛰어나와 그 장면을 보며 멍하니 서 있습니다. 손에는 수저가 들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영숙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지만 고개조차 돌리지 않습니다. 붉은 물결 위로 햇살이 반사되어 번쩍이고 그 빛 속에서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평온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고무장갑을 벗습니다. 장갑 안에서 축축한 소금기와 열이 빠져나가고 손등의 상처가 다시 드러납니다. 그 상처 위로 바람이 스칩니다. 영숙은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등을 돌립니다. 어느새 마당의 소라는 멈췄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히 퍼집니다. 문턱을 넘으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붉게 물든 마당이 점점 멀어지고 그 위로 여전히 정분의 부른 목소리가 희미하게 섞입니다. 그러나 영숙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닿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 굴레의 마당을 벗어납니다. 등 뒤에는 김칫국 냄새와 지난 세월의 억눌림이 남지만 그 발걸음 속엔 묘한 가벼움이 스며 있습니다. 짧고 평범한 아침의 끝, 그 순간이 영숙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고요가 찾아옵니다. 영숙은 신발을 벗으며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고 아침의 소란이 무색할 만큼 평화롭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벗어 의자 위에 걸치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합니다. 스위치를 누르자 형광등이 부드럽게 켜지고 전등 불빛이 낡은 싱크대를 따뜻하게 감쌉니다. 뜨거운 김칫국물 냄새 대신 전등의 은은한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만 부엌을 채웁니다. 주방 한켠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합니다. 화면에는 동철이라는 이름이 번쩍이지만 영숙은 그저 한번 흘깃 보고는 손바닥으로 조용히 뒤집습니다. 전화는 곧 멈추고 대신 물 흐르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싱크대 위에는 투명한 유리병들이 가지런히 줄 서 있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은 깨끗한 벽마다 햇살이 반사되어 부엌 안이 부드럽게 반짝입니다. 영숙은 찬장에서 물을 꺼내고 생강과 마늘을 다듬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촉이 차갑고 선명합니다. 물을 틀어가며 채소를 하나씩 씻는 동안
마음속의 소음이 조금씩 사그라듭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춧가루를 덜어내 그릇에 붓습니다. 붉은 가루가 공기 중에 흩날리며 빛을 받습니다. 한 줌의 소금, 반 스푼의 새우젓, 그리고 설탕을 넣자 익숙한 냄새가 퍼집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냄새가 달리 느껴집니다. 과거엔 억눌림과 피로의 냄새였던 붉은 양념이 오늘은 자유의 색처럼 퍼집니다. 손끝이 다시 고춧가루에 물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기가 느껴집니다. 손이 붉게 물들수록 그녀의 표정엔 부드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창문 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유리창을 타고 반사된 빛이 그녀의 팔과 얼굴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바람이 살짝 스치며 커튼이 움직이고 그 안에서 먼지가 반짝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이 순간만큼은 따뜻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한숨처럼 길게 내쉬고 살짝 입꼬리를 올립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의 미소입니다. 그녀는 준비한 배추를 한 포기 들어 그릇 위에 올립니다. 붉은 양념을 손으로 버무려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번 건 내 김치야. 소리는 작지만 마치 선언처럼 울립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손놀림으로 김치를 담가갑니다. 장갑도 끼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시선도 없습니다. 오롯이 자신을 위해 자신의 손맛으로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춧가루가 물든 손끝을 바라보며 영숙은 새삼스레 깨닫습니다. 이 붉은색은 더 이상 참음의 흔적이 아니라 자유로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 배추 한 포기를 정갈히 담그고 유리병 뚜껑을 닫습니다. 그 순간 전등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창밖 햇살이 한 줄기 더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부엌의 공기는 따뜻하게 변해 있고 영숙의 눈빛엔 처음으로 평온이 깃듭니다. 새로운 김장이 오롯이 그녀 혼자만의 세상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부엌 창문 사이로 은은한 햇살이 스며들고 빗줄기 한 가닥이 싱크대 위를 비쳤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작은 김치통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뚜껑을 닫을 때마다 똑딱 부드럽고 단단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제 버무린 김치 냄새가 은근히 퍼졌지만 그 향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손끝에 남은 양념 냄새가 이젠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어딘가를 포근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으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집안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오래된 부엌의 벽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셉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속까지 잔잔하게 내려앉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녹아내리던 불안감과 무게가 어느새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 앞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립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이내 작은 문소리가 났습니다. 영숙이 문가로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한 송이의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새벽이라 꽃잎은 이슬로 젖어 있었고 그 아래엔 짧은 쪽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수미가. 영숙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집니다. 꽃을 손에 쥐는 순간 어쩐지 눈시울이 따뜻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남의 눈치 속에서 살았던 날들이 스쳐가지만 지금은 그런 기억조차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그저 현재의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만이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창문 밖을 봅니다. 낮은 지붕 위로 겨울 햇살이 소복이 내려앉고 그 빛이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어느덧 부엌 안에는 김치 냄새 대신 삶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새로 끓는 물, 은은한 차향, 그리고 깨끗이 정돈된 공기. 작은 하루의 출발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습니다. 영숙은 서랍에서 새 앞치마를 꺼내 걸칩니다. 오래 묵은 첫 냄새 대신 깨끗한 섬유 냄새가 코끝을 간지립니다. 그녀는 조용히 주전자를 올리고 물이 끓기를 기다립니다. 김이 피어오르자 하얀 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듭니다. 그 빛과 김이 섞이며 부엌 전체가 부드러운 연기로 감싸집니다. 그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번지고 동시에 마음에도 온기가 닿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삶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김장날도 어떤 집안의 질서도 나를 묶지 못하겠지. 그 생각에 미소가 깊어집니다.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햇살이 부엌 바닥 위로 떨어집니다. 그 빛은 마치 새벽의 약속처럼 고요하고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영숙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그리고 흰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한 향이 온몸으로 퍼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계절의 기운이 피어납니다. 오늘 영숙의 진짜 김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장은 오로지 그녀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